안녕하십니까. 성안비 요양병원 김기주입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서 경기도 광주시 최초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고, 이 자리를 여기 보이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백신 접종자는 원장인 저입니다. 백신에 부작용되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 일부가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먼저 맞고, 이게 문제가 없음을 보호자과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되게 되어서요, 저희 병원에서는 저랑 일부 의료진 일부가 오늘 먼저 맞게 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오늘 가장 마지막 타임에 맞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오늘 못 맞는 분들은 오늘 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 하시는 등 현재 오늘은 이쪽을 맞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셔서 아마 저희가 예정된 가장 마지막 날에 그분들을 맞으실 예정이십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의료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과 그리고 보호자분들,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국민들분들께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정확한 백신 관련 정보를 드리고자 이번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라이브 방송이라 부족한 점이나 중간에 원하지 못한 진행, 사고 또는 방송 끊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방송이 보이지 않게 되면 재접속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 외에도 언론 등에서 촬영 예정이오니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한번 접종하는 위치랑 상태, 그리고 실제 접종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실 그 이후에 나왔던 코로나 백신 추가적인 내용들과 변이들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는 시간이 된다면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보실까요? 먼저 마스크 쓰고 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드디어 역사적인 스타트를 선한 곳에서 혹시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혹시 좀 고민이 때문에 아무튼 접종이 잘 끝나가지고 병원이라도 잘 지키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오가시는 게 이제 자꾸 치웠던데도 맞으니까 이런 게 돼야지 기대하고 있고, 제가 보는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시아고 행복한 병원에서 병원만 잘 지키고 큰 일이니까, 그래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종사자들 거의 다 마치죠. 저희는 거의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자들이 어차피 65세 미만만 하니까 1만 맞는 건데, 추후에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입소자보다 종사자들이 또 문제 같은 소리가 크니까 병원에서 첫 사건이니까 아주 안심도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만 접종하는 게 아, 그럼요. 우리도 있자 생각하니까. 지금은 바쁘신 것 같아서 먼저 다른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코로나 백신 예진을 맡으실 선생님을 계시거든요. 여기는 코로나 백신 직접 접종하실 분이고 또 안에서 백신 접종을 직접 해주실 저희 임용태 TNM과 그리고 백신을 개발해 주실 3층 윤추한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선 선이 아마 보이실 건데요. 빨간 선이 10분씩 각각 서 있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맞춰서 서 있는 거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인터뷰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2층 임수진 간호사님이신데요. 혹시 오늘 접종을 맞는 기분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이른 시간에 맞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빨리 코로나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똑같은 마음. 선생님께서 얼굴 예쁘신 만큼 말씀을 잘하시고 마음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입니다. 잠깐 이쪽 EMS 분들께 전화 나갈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예지표를 먼저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 앞에 보이시는 거는 대략적으로 어떤 걸 뭐 접종 대상자분들이 확인할 사항들이나 정보 공개 동의서 같은 내용들이고 뒤에는 의사 예진 결과 및 실제로 접종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사항들 같은 거를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종이들이 다 이 종이입니다. 잠깐 제 방 보시겠어요? 제가 예진표를 놓고 와서요. 예진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죠. 네, 광주시 보건소에서 현재 촬영 중입니다. 방으로 좀 이따 가야겠네요. 예진표 혹시 제 방에 있는지 지금 예진표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진표를 놓고 와서요. 예진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예방접종을 맞기 전에 체온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예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아픈데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진단받으신 적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예방접종 받으신 것도 없으시죠? 현재 예진 중입니다. 예전에 혹시 백신 접종이나 다른 것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거 있던 적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체온은 36도 5도 해주시고 접종하신 다음에 중요한 게 붓거나 아니면 알러지 반응, 가렵거나 붓기가 오르거나 아니면 근육통이라든지 몸살이나 가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접종하신 다음에 안에 따라서 15분 30분 정도 예방 접종하신 다음에 부작용 관찰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 가능하시면 나가서 전화로 일단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접종 전 대기 장소에서 접시라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 예방접종 과정이나 준비사항에 대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으니까 옵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정성 문제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긴 했고요. 나오신 거를 아시다시피 실제 중증 부작용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한 100만 명 중 11명 정도, 모더나 백신이 100만 명 중에 2.5명 가량의 중증 부작용인 아나필락스 쇼크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이번 접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까지 아나필로코크 등이 실제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접종을 마셔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행다선 척추염이나 39도 이상의 고열 등이 일부 발견된 사례는 있지만 그다지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아무래도 이런 이제 안정성 문제는 크게 염려는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의 상황이란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 내부에서도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은 저희 병원에서 혹시라도 중증 부작용을 대비해서 에피네프린이라든가 페니라민 같은 주사를 배치해 놓거나 아니면은 산소포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산소 발생기 아니면은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거나 또한 혹시나 물론 이제 그런 일은 매우 적겠으나 만에 하나의 상황에 환자분들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처치들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계된 종합병원에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연계도 해 놓았고요. 그걸 위해서 미리 구급차도 만에 한 상황이 발생할 때 늦어도 5분,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준비해 놓은 이제 그런 예방 조치를 위한 기구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간호과장님께서 오시게 되면 설명을 드리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작용 문제에서 경증 부작용, 열이 나거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아프거나 피로감을 느끼시거나 하신 경우이실 텐데요. 이런 경우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모든 백신이 제가 알기로는 다 마찬가지인데 대략 한 60에서 80%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일 이내에 그 증상이 해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다지 걱정할 바는 아니고요. 그 외에도 국소 부작용으로서 맞은 부분의 동통, 발열감, 열감 등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또한 대부분 3일 이내에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질병관리청 기준 저희 우리나라에서 2만 명이 넘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있었는데 그중 15명만이 이상 작용을 보고를 하였는데요. 물론 이 수치는 아주 경증이 전부 다 포함된 수치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일 이상의 부작용이 유지가 되는 것 내지는 중증 부작용인데 중증 부작용이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 3일 이상 되는 경증 부작용이 대략 15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지 걱정하실 바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맞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각 백신별 차이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추가된 최근에 계속 이야기 나온 변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라 생각이 되시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추가된 얼마 전에 미국 FDA에서 긴급 백신 사용 승인을 허가받은 아마도 얀센 같은 백신이라든가 현재 3상을 시행하고 있고 중간 결과가 나와 있는 노바백신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좀 일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존슨이라고 하는 현재 세계 최대 제약회사에서 만든 백신이고요. 그 기반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백신입니다. 그 백신 현재까지 밝혀진 임상 경과상 대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유사한 양상인데요. 최대 장점은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점이고 그 외에도 아마 미국에서 72% 정도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60%대, 남아공에서 50%대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아무래도 얀센 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정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3상 연구결과는 정식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경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중간결과 보고상에서는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도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걸로 하지만 효과가 이룩하기 좋지는 않지만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에 대한 벡터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 기반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안전성은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노바백스 백신이 현재 코로나 백신이 임상 허가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 백신이라는 점에서 아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곧 이제 출시 임박한 얀센 백신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 아마도 차이점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단백질 기반으로 한 백신을 가장 많이 만들어 왔고 실제 뭐 B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썼다는 점 때문에 안전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데노 바이러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수준의 이제 안정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백신들이 현재까지 가장 안전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종종 생각할 수 있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바백스 2번을 맞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차이점이라 하면은 최근에 개발된 거고 최근에 임상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남아공 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브라질 변이에 대한 백신도 같이 이제 아울러서 이제 연구 결과 나왔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백신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해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말차게 돼서요. 네, 다나님 감사합니다. 자, 접종 시작입니다. 박주명님, 알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백신을 맞으러 오실 때 반팔 티를 입고 오시면은요 아무래도 삼각근으로 주사를 맞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이 망치는 제가 여기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저희 접종을 끝나게 되었고요. 이제 접종 후 관찰 장소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예방접종 안내문을 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이어서 각각 그 두 개에 대한 이제 안내사, 백신이 무엇이고 주의사항이 무엇이고 예방접종 전후에 각각 어떤 주의사항을 가져야 하는지 그 후에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이상 문제라든가 이상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국가 보상 제도에 대한 현재 그 안내를 하시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원장님, 백신 맞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간단히 지금은 마치 좀 따끔하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상에서 60~80% 정도 경미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26일 날 처음 이제 백신 시작하신 여러 병원들이 있어서 그 병원들에서 여쭤본 결과 아무래도 그곳에서도 실제로는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미한 부작용이 30%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서요. 그다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은 분들 중에 제가 한 분 더 많은 분들이 별 문제가 없다,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경미한 이상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 면역이 백신 바이러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면역을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니까요. 그다지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5분에서 30분 정도 여기 대기하면서 앉아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첫 15분, 30분 이내에 아나필리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발생한 아나필리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들은 첫 15분, 30분 이내에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관찰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맞춰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다시피 거리를 두고 혹시라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준비한 것들은 제가 아마 한번 설명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오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사기 형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백신에 맞는 주사기는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재놓기에서 아니면 다른 필요성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은 거고, 가장 필요한 건 아마도 만에 하나 아나필리스 쇼크 등이 발생했을 때 에피네프린이나 페니아민 주사 같은 걸 미리 막기 위해서 온 걸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맨 위쪽 그 아래쪽. 이거는 지금 개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개봉을 못하도록 막혀 있어서 주사 같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에피네프린이나 페니아민 주사 같은 걸 10개 이상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런 곳에도 이제 리도카인 같은 이제 미리미리 진통제에 필요한 것들도 써 있고, 알코올이나 주사 같은 거 준비된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LDS 주사기라고 해서 백신을 버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주사기 같은 걸 이제 많이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이 주사기를 쓰고 있지만, 이쪽에 연결이 지금 종료가. 네, 이거는 그대로. 지금 종료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는 그 주사기는 쓰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주사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사기를 사용해서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백신이 손실되는 거를, 누수되는 걸 최소화해서 한 백신으로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10분이 꽉 채워서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 간호과에서 생각한 방법이 일반 주사기를 썼을 때도 겔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0.07mm라는 막을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안에서 누수된 걸 막기 위해서 순서대로, 각각 순서대로 해서 10군데를 각각 서로 다른 곳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들어가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다른 곳을 찌르기 때문에 빠져나올 염려가 매우 적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에서 공기가 차고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양 조정하는 것을 이 내부에 꽂은 상태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새 주사기니까 따로 뭐 감염 우려도 전혀 없고요. 각각 말다시피 다른 주사기를 쓰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혹시라도 이제 누수가 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은 심전도 모니터를 통해서 산소 포화도나 혈압, 맥박수 등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게, 호흡수 같은 걸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배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가래가 끓거나 이럴 때 이제 뺄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산소 발생기가 미리 이제 준비가 되어서 혹시라도 산소포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게 됐을 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혹시라도 몰라서 이제 제대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대동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갑자기 환자분이 심장을 멈추거나 말씀드릴 때 이런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침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혹시라도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여기 접종 후 대기한 장소에서 급하게 옮길 목적으로 여기에 대기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준비한 것도 지금 안 되고 많고,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 사실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못하고 설명도 못하시는 분도 많지만요. 이해해 주시면, 넓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방송으로 조금 더 잘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표에서는 혹시 내용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방접종 시 주의나 준비사항 내용입니다. 백신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나필리스 발생 이력이 있는 분이나 임신하신 분은 안 되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매우 감소되어 있어서 접종을 주제되신 분이라든가 지금 당장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폐혈증, 폐렴 등의 현재 감염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현재 맞으면 안 됩니다. 단 30도 이상의 발열 있는 분들은 현재 열이 없으시면 다른 날짜에 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이력이나 증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국 될 때까지 접종을 하지 않고요. 코로나가 아닌 다른 백신과 접종은 최소 14일 간격을 유지하면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접종과 2차 접종 시기는 만약에 2차 접종 시 권장되는 간격보다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제일 좀 권하지 않고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는 가능한 빨리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러시아에서 개발된 스푸트니크 5를 동시에 이제 서로 각각 따로 동시에 다른 백신 접종하는 계획도 현재 연구소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아서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결론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접종하고 원장님 말씀 이렇게 많이 하셔도 되는지 멘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몸에 느껴지는 거는 문제는 없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도 방송이고 또 직접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말을 멈추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은 그에 대한 당연히 말씀을 멈추고 저도 말하는 걸 멈추고 저도 가만히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번에 10분씩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분씩 대기를 해서 줄을 서서 맞고 여기서 이제 접종 후 관찰에 대기를 하는 패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접종 전에 미리 10분 전 대기, 접종 받은 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후 관찰자 용도에서 대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10분씩 총 30분 간격으로 하루에 4타임 오전에만 이렇게 접종을 하도록 저희는 설정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신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접종 받으신 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걸 맞는 과정에서 갑자기 못 맞는 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못 맞는 분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맞는 분들을 미리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저희 병원 행정직 직원분들이 이에 대해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못 맞는 분들이 생기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데려가서 같이 맞게 돼서 코로나 백신이 혹시나도 맞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조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10분씩 4타임에서 40분이 맞게 되고 이거를 3일 동안 반복해서 총 110분에서 120분이 맞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리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고 또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변이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남아공 가장 유명한 남아공 변이라든가 영국 변이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브라질 변이 아니면은 며칠 전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님이 얘기하신 미국 변이 중에서도 뉴욕 변이나 캘리포니아 변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국 변이 같은 경우에 현재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전파력이나 이제 사망률 같은 경우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1.5배 가량으로 더 높은 상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맞고 있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포함해서 화이자, 모더나 아니면은 이제 조만간 출시될 얀센, 노바백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잘 유지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이게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아무래도 브라질 북부에 있는 아마조네스주 주도에 이제 이 브라질 변이가 갑자기 유행을 하게 돼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곳은 작년에 대략 75% 정도의 그 주민들이 이미 코로나를 진단받고 아르신담 항체가 형성됐던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70%, 80% 이상이면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추가 감염이 될 수 있는 걸로, 즉 기존에 있었던 항체가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파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높은 걸로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영국 변이에 비해서는 연구가 조금 덜 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변이 같은 게 처음 발견된 것도 브라질이 아니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아무래도 모든 나라가 똑같은 의료적 상황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약간은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공 백신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백신들 중에서 아직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된 뉴욕 변이나 캘리포니아 변에서는 아직 그건 입증이 다 안 됐으니까요. 시간이 아직 그렇지 않게 가지고 조금 더 위험성이 높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기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리고 현재 개발 예정인 백신들이 전부 다 이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예방률이 한 20%로 나와 있는 아직 프리프린트 단계이긴 하지만 논문도 현재 남아공 쪽에서 약 2,000명 대상으로 나와 있는 건 있고요. 하지만 근데 아직 그 연구 대상자가 많지는 않고 단일국가에서 시행된 거라서 아직 저희가 이걸 모든 걸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결과가 있고 그 외에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남아공 변이에 대한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진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해당 CEO들조차도 그 상체가 대략 모더나 6분의 1, 파이자 3분의 1 정도로 형성된 걸로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변이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그 언론에서 인터뷰 한 바도 있습니다. 노바백스나 이제 얀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까지 상당 연구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아니라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그 회사에서 발표하기로는 그래도 한 50% 얀센 같은 경우 50%대의 예방률 그리고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은 나온다라고 남아공 변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백신을 맞는 게 의미가 없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시행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전체 인구 550만 명 중 110만 명이 현재 백신 접종을 맞았습니다. 그 백신 맞은 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랑 똑같은 제품이고요. 각 대략 한 절반씩 대략 노령층에서는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젊은 층에서는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맞은 걸로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 백신을 맞고 나서 28일 후 4시호가 지난 다음에는 대략 한 94주에서 5주가 지났을 때 대략 한 95%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95% 정도의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파이자 같은 경우에도 85%가 입원할 필요성이 줄었다라고 나왔거든요. 즉 이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거기서 영국 바이러스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남아공 바이러스 변이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 감소시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백신을 맞아서 걸릴 수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중증화를 예방하고 입원이나 아니면 사망으로 이르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이 백신을 맞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얀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4만 명 연구에서 남아공 쪽 그 연구 환자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거기를 포함해서 나온 결과상으로도 그 백신의 예방률은 60%째 나와 있지만 실제로 백신을 맞고 4주가 지난 이후로 이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중증으로 진행하신 경우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떤 종류의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느 입증됐다고 말씀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아마도 이거 확증 아니지만 얀센과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중증화를 예방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만드는 백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변이는 유발이 될 것이고 이 변이에 맞춰서 계속 해당 백신 업체에서 그 새로운 변이에 맞추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백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 생각하고요. 이걸 잘하는 백신 회사들이 아마 제가 말하는 회사들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해당 훌륭한 백신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큰 공헌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이제 그 질문 사항은 없고요.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접종에 대한 긴장감을 보시던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긴장이 풀리고 백신은 무조건 맞아서 사망률이나 중증을 예방해야 된다고 또 좋은 말씀 시청자분들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하는 말도 그 말인데요. 물론 이제 결과가 나온 데이터가 위험하다고 나왔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분명히 리스크 베네핏에서 리스크보다 베네핏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입원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하루빨리 경제도 정상화돼서 어려우신 자영업자나 근로자분들도 빨리 일을 하시고 돈을 잘 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돼서 하루빨리 다른 원하시는 분들을 잘 볼 수 있는 사적 모임이 인지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되는 길을 저희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원내에 계신 아프신 분들, 입원하신 분들도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백신을 맞고 위험성을 낮추어서 저희도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오늘 환자분들 중에 65세 이상 분들은 지금 접종을 안 하셨잖아요. 그 65세 이상 분들은 언제 접종이 이루어질지 예상하시는지요? 아직 정확한 정부 계획은 따로 방역당국에 나온 계획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빠르면 3월 23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늦어도 2분기 안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아직 백신의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추후 나오게 될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내지는 화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3월 말경에 화이자가 추가적으로 공급된 백신이 있어서 아마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65세 이상에 대해서 어떤 걸 결정할지는 아마 원래 첫 예상은 4월 이후였는데요. 좀 빠르면은 3월 23일 이후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개발된 스푸트니크 5 백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제가 전에 촬영했던 동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스푸트니크 5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연구된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환자군과 대조를 통해서 임상 연구가 됐었고 3상 연구 결과가 란셋에 2월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상 아무래도 이제 91% 정도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예방 효과를 본 걸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완벽하게 믿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먼저 첫 번째로 이 연구 결과가 러시아에서만 연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3상 연구들은 혹시나 각 국가별 변이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부분 여러 대륙에 걸쳐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검사를 연구를 하게 됐고요. 다른 곳은 대부분 이렇게 여러 대륙에 걸쳐가지고 각 대륙별로 어떤 효과인지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만 아직 연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푸트니크 5가 세계 최초의 백신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러시아에서는 단순하게 영국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이 백신을 이용한 외교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3상 연구가 2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한 10월인가 11월 달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좋은 백신이다 맞으라고 권유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신뢰도에서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다른 대역에서 같이 연구가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에 대한 우려는 좀 줄여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는 조금 더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가지고 만에 하나 이게 너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퍼지고 그에 대한 백신이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러시아 백신도 빠르게 쓸 수 있는 옵션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다른 대학에서 동시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검증하면 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서남빛 요양병원 TV와 러브라이프 TV 공동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그 말씀은 서남빛 요양병원 김기주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간단히 동선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상황 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국내 최초 접종 현장을 저희 김기주와 조성훈 팀장님이 같이 했습니다.